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직 우리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해서 도형에 관한 중3 수학을 마무리 지었어요. 삼각비에 관한, 삼각형에 관한 수학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원에 관한 수학을 했었죠. 원에 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원과 직선, 그리고 원 주각, 원 안에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다음 단원입니다. 여기는 통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대표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대표값. 우리가 말이죠. 시험을 봤어요. 만약에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물어볼 때 모든 점수들을 다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좀 편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한 개의 점수를 딱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너 이번 중간고사 잘 봤니? 그래서 너는 그게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평균이죠. 평균. 그 점수 하나만 알고 있으면 시험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나 잘 봤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평균처럼 여러 개의 숫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값들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값 해서 이제 우리가 얘는 뭘 의미하냐면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별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별량. 그런 하나하나의 숫자, 그 값들을 우리가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별량들을 별량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별량들의 별량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다소 좀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대표값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게 될 대표값,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오늘도 마스크를 썼더니 좀 답답하네요. 이건 좀 어제 꼈던 것보다는 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답답하네. 자, 평균.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볼까요?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별량의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개수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 구라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잖아요. 자, 별량의 총합. 그런 시험 점수 하나하나가 다 별량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별량의 개수.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평균이다 이겁니다. 자, 뭐 이제 계산하는 건 이렇다 치고요. 우리가 좀 특징을 좀 볼게요. 뭐냐 하면 얘는 가장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자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4개 숫자가 있어요.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1, 2, 3 더하면은 이제 10입니다. 4로 나누니까 4분의 10해서 평균이 2.5가 나와요. 그러면 2.5 정도 되면 얘네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숫자가 2.5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갑자기 많이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평균은 뭐가 되느냐면 다 더하면 1010이에요. 그거를 5개로 5로 나누니까
2002가 나와요. 5개의 평균은 2002예요. 그럼 이 2002가 이 5개의 숫자들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숫자가 되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이런 숫자는 아예 없는 셈 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근데 평균이라는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런 극단적인 값이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평균은요, 이런 방식으로 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별량이 있을 때 있을 때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숫자, 이 평균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표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대표값은요, 뭐냐 하면은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자,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자료들을 일단 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료들을, 이런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크기 순으로 나열 후 정중앙의 값, 정중앙에 있는 별량의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애초에 크기 순으로 숫자들을 써놨죠. 그럼 이랬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뭐예요? 얘라고요. 정중앙에 있는 값. 이 경우에는 중앙값이 3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때의 중앙값은 뭐가 될 것인가? 이때는 3이 이 위의 줄에선 3이 정중앙에 있는 숫자라는 게 명백했거든요.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근데 여기는 지금 정중앙이 뭔지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자료의 개수가 홀수였잖아요. 홀수일 때는 가장 가운데가 뭔지가 명확해요. 근데 얘처럼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2개 있죠.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3과 4의 평균, 3 더하기 4를 2로 나눠서 나오는 3.5가 바로 이 상황에서의 중앙값이다 라는 거죠.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요, 숫자 하나로 딱 특정이 됩니다.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요, 가장 가운데 있는 2개, 6개일 때는 3번째, 4번째. 만약에 8개였다면 4번째와 5번째. 이렇게 2n개였다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걔네 둘의 평균을 구해야 중앙값이 된다 이거죠. 중앙값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 평균보다는 대표성이 좀 떨어져요. 평균이 대표성이 더 높은데 아까 이 평균이 대표성이 떨어지는 상황 1, 2, 3, 4 하고 많이 있었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중앙값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중앙에 있는 건 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3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죠. 이때 이런 극단적인 별량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중앙값은요, 극단적인 별량이 있어도 극단적인 별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 중앙값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 치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평균보다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표값,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은요, 바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볼 대표값은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최빈값. 최빈값은요. 최고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많은 그 별량이 바로 최빈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1, 2, 3, 4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빈값은요. 이렇게 3이 된다 이거죠. 3이 제일 여러 개 있잖아요. 1은 1개, 2도 1개, 4도 1개인데 3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최빈값이 3이 된다. 가장 개수가 많은 값이 여기서 대표값으로 정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최빈값이라는 거죠. 뭐 다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평균.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개만 딱 찝는다. 혹은 개수가 짝수개면 두 개의 평균만 구한다. 그게 중앙값. 아니다. 제일 개수가 많은 애를 대표값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최빈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최빈값 좀 특징을 좀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1, 2, 3이 있어요. 이 경우에 1, 2, 3 이렇게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최빈값은 뭐가 되느냐? 선생님, 1도 2개고 2도 2개인데 어떡합니까? 1도 최빈값이고 2도 최빈값입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료들이 다 한 개씩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여러 개 나타난 값이 없죠.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없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최빈값은요. 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의 최빈값은 뭐가 될까요? 바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최빈값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균이나 중앙값은요 반드시 숫자여야 하는데 최빈값은요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여기다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이제 어이구야 칠판이 좀 부족한데 여기 지울게요. 평균에 대한 얘기 잠깐 지우고 써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일 수 있다. 또는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상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최빈값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최빈값이 가장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선거죠. 선거에서 우리는 최빈값을 추려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빈값이 당선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정리해보면 평균은요. 구하는 방식은 자료의 개수를 다 더해서 별량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다.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별량이 있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 다음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별량의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딱 하나로 찝히고요. 짝수개면은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한다. 극단적인 별량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최빈값은요. 개수가 제일 여러 개인 값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예를 들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대표 유형 1번 볼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히터를 틀어서 더 답답한 걸까? 히터를 꺼봐야지. 자, 마스크를 꼈더니 귀 뒤가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견디시죠? 안 견디시나? 자, 대표가 뭐가 있었느냐? 평균이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중앙값이 있었죠. 중앙값.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최빈값이 있었죠. 자, 여기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 보시면 다음 표는 학생 6명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학생. 여기 이제 A, B, C, D, E, F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 몸무게를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몸무게가 있는 거죠.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41. 아이고 가벼워라. 자, 44. 아이고 가벼워라. 아이고 더 가벼워. 38, 50. 약간 자 60. 자 50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평균을 구하시오. 아이고 이거 적는데 오래 걸리고 금방 푸는 건데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서 개수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 더하기 44 더하기 38 더하기 50 더하기 63 더하기 51을 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됐겠죠. 뭐 더하면 85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은 123에다가 173에다가 236에다가 얼마니? 288이네요. 6분의 288. 자, 6으로 나누니까요. 6, 4, 24, 6, 8에 48. 자, 평균은 48kg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보시면 자, 다음 자료는 우진이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얻은 5과목의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험에 5과목 봤나봐요. 87점, 88점, 90점, X점, 93점 이렇게 있대요. 이때 평균이 90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평균이 90점 나왔대요. 이때 X를 묻고 있어요. 뭐 여러분 이거 금방 푸시겠지만 나중에 좀 문제가 복잡해질 때에도 이런 항목이 나오면 이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바로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값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식으로 쓰는 게 써봐야 힌트가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이 90을 가지고 여기다 바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식으로 써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얘를 다 더해서 87과 88과 90과 X와 93을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눠서 나온 게 바로 평균이었겠죠. 이제 여기서 X 구하면 땡이죠. 양변을 5로 곱해볼까요? 여기는 450은 여기는 이제 175 여기는 265 93까지 더하면은 358 더하기 X 그래서 X는요 92점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유형 3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을 보시면 볼까요? 대표 유형 3번이요. 다음 자료는 지원인의 반 학생 6명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어떤 애는 2시간, 어떤 애는 7시간, 그 다음엔 X시간, 그 다음에 10시간, 10시간, 다음엔 11시간, 다음엔 14시간 썼대요. 일주일 동안이다. 그럼 얼마 안 썼네. 자, 이랬을 때 이 자료의 중앙값이
중앙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9시간이래요. 그랬을 때 x는 몇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x는 몇이냐. 문제에서 말이에요. 이게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래요. 그럼 이제 뭐 중앙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하나, 둘, 세 번째와 네 번째. 얘네 둘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x와 10을 더해서 1을 나눴겠죠. 이게 중앙값인데 그게 문제에서 9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구하죠 뭐. x는요 8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표 유형 4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중앙값은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추리를 해야 되는 문제로 나오게 좋아요. 뒤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잘 한번 풀어보세요. 중앙값 문제들 중에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자, 대표 유형 4번을 보시면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학생 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액션. 영어는 액션이죠. 아니야, 영어는 SF야. 이렇게 있고요. SF는 액션이랑 비슷한데. 자, 다음엔 코미디가 있죠. 영화는. 그리고 멜로가 있죠. 오, 멜로. 자, 다음에 여기는 스릴러. 스릴러도 좋죠. 자, 이랬을 때 여기 합계. 해서 이 각 장르마다 선호를 하는 사람의 수가 조사됐어요. 5명, 3명, 8명, 4명, 2명. 전체 인원은 쓰진 않았네요. 여기다 뭐 쓴 김에 써보면은 10명, 22명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산소가 떨어지는 기분이. 이랬을 때 이 영화의 최빈값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길게 적었는데 답은 너무 쉽게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빈값의 영화 장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코미디죠. 8명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5개, 액션의 두 번째는 5명, SF가 3명, 코미디가 8명, 멜로가 4명, 스릴러 2명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그게 이제 여기서 최빈값이 되겠죠. 답은 코미디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